폰을 물에 빠뜨리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. 목욕하면서 폰을 옆에다 두고 동영상 보면서 목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욕조 속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.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폰 집어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물도 빼고 그랬더니 동영상은 여전히 잘 재생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집사람하고 삼성폰 참 잘 만들었다. 방수 제대로 되네 하면서 넘어갔죠. 그래 놓고 이제 저녁에 자면서 충전을 해놓고 이렇게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충전이 안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되지? 출근하면서 충전이 안 돼 있으니 다시 또 충전을 하면서 또 사무실까지 왔어요. 사무실에 와가지고도 보니까 영 폰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폰이 나가버리는 겁니다.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서비스센터를 갔죠. 서비스센터에 들렀더니 기사분이 뭐 연장도 없이 손으로 디카바 쉽게 벗겨내더라고요. 상당히 기술자다. 이러니까 묵고 사는구나. 뭐 이런 생각도 했죠.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게 벗겨낸 게 아니라 폰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붙여놓은 본드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카바가 거의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방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죠. 기사분이 이렇게 그 나사들 이렇게 풀고 기판을 이렇게 뜯어내다 보니까 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기사분이 하는 소리가 안에가 전부 다 부식됐으니까 더 이상 그 복구가 불가능하다. 이러면서 복구를 꼭 한다면은 뭐 기판하고 뭐 부속들 이렇게 해가지고 57만 원 견적을 내더라고요. 갤럭시 S10이면은 뭐 지금 중고 폰으로 10만 원 정도도 뭐 할지 말지 할 정도인데 57만 원 견적이라니까 어처 없으니까 그냥 들고 왔죠. 자,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 삼성폰이 나는 그 방수가 제대로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수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쭉 찾아봤죠. 그랬더니 갤럭시 S 시리즈는 전부 다 그 방수 방진 등급이 IP68이더라고요. IP68에서 IP는 제외하고 앞에 있는 6은 방진이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8은 방수 기능이 삼성폰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라는 겁니다. 삼성폰에서 방수 방진 등급이 가장 그 나은 부분은 갤럭시 S 시리즈, S로 시작되는 모든 갤럭시 제품들하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, 갤럭시 노트 뭐 10, 뭐 20 이런 거 있죠, 그죠? 자, 그런 노트들이 전부 다 그 IP68 등급이더라고요. IP68에서 앞에 6은 그 방진 등급이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고 뒤에 있는 8이 그 방수 기능인데 IP68에 그 8이 되는 그런 등급의 그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깊이 1.5m의 물에 30분 정도의 방수 기능을 가진다고 이렇게 삼성에서 발표한 겁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그 욕조의 그 물 깊이가 3, 40cm 밖에 안 되고 또 그나마도 한 30초 정도밖에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들어갔다.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? 결국 좀 과장 광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폰을 들고 사무실에 왔습니다. 사무실에 와서 뭐 급하니까 어떡합니까? 당장 그 통화는 돼야 되니까 옛날에 쓰던 폰 유심 빼가지고 옮겼더니 통화가 되더라고요. 개통을 해놔 놓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은 열어둔 채로 그냥 그대로 냅뒀습니다. 하루 놔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충전이나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충전을 시켜봤습니다. 충전을 시켜 놔놓고 한나절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. 이렇다면 그 충전은 되는구나. 충전이 되면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또 뜯어보기로 했습니다. 뒤에 카바는 열린 상태니까 안에 이제 볼트만 풀면 되겠죠. 서비스센터에서 기사분이 이렇게 푸는 걸 봤으니까 나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. 이제 그것도 숙련이 좀 돼야 좀 능숙하게 풀지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참고로 이 공구는 그동안 호기심에 사뒀다가 제대로 활용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해야만이 나사가 맞는 것 같았어요.
가장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풀어보기로 합니다. 이렇게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쭉 보다 보면은 물에 침수가 되면은 기판 전체를 무슨 약품으로 가지고 세척을 해준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집에 세척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우선 뭐 급한 대로 알코올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알코올하고 면봉 준비해 가지고 내가 그 핸드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없으니까 뭐 급한 대로 전기가 좀 통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IC라든가 이렇게 접점 있을 만한 것, 뭐 노란색이나 뭐 아니면 하얀색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면봉에다가 그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살살 닦았습니다. 이렇게 닦아가지고 혹시라도 되면 참만 다행이죠. 뭐 약간은 그 기대 반 또 좀 허황된 헛웃음도 웃어가면서 이렇게 닦았습니다. 이렇게 기판을 떼내고 이렇게 닦으면서도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닦는지도 모르고 닦는 그런 정도입니다. 한마디로 그 뭐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코끼리 봤다는 식이 되겠죠. 그 어느 정도 그 기판의 회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핸드폰 열어보기를 처음이니까 제대로 모르지만 어떻습니까? 뭐 일단은 뭐 열어본 경우니까 뭐 최대한 열심히 한번 닦아보기로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흰색 부분이나 뭐 전기가 통할 만한 부분들은 뭐 거듭거듭 닦아보기로 합니다. 다시 한번 잠그면은 그리고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거듭거듭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 해보기로 하죠.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병은 바카스 병이 아니고 바카스 먹고 난 빈 병에다가 그 알코올을 담아둔 거니까 바카스 넣는 줄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렇게 뭐 거듭 닦은 부분 다시 한번 더 닦기도 하고 최대한 그 내 나름대로는 핸드폰한테 성의를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그 약간 뭐 흰 부분이나 전기가 통할 만한 부분들은 뭐 전부 다 두 번, 세 번 이렇게 닦아줬죠. 그 제가 이렇게 닦으면서도 참 웃기더라고요. 이걸 왜 닦는지, 이 부분이 뭔지, 뭐 얼굴인지 발인지도 모르고 닦는 자 그런 경우니까 세수하면서 발을 씻으면서 세수했다고 하는 자 그런 꼴이 돼가지고 참 좀 웃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상태에서 혹시 또 되난가 싶어가지고 한번 눌러도 봤죠. 뭐 역시 뭐 조립도 안 했으니까 안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기판 도로 이제 원래대로 나사 일일이 박아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. 조립을 하시는 중에도 나사 잊어먹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고 또 나사 개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 한두 개 빠뜨려도 모르겠더라고요.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잘 조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뺄 때는 그냥 무작정 빼면 되지만 조립할 때는 있는 나사 다 꼽아줘야 되잖아요. 그죠? 나사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나사 길이가 전부 다 일정하더라고요. 근데 핸드폰에 따라서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조금 미리 잘 보아 두셨다가 그 이상 없이 잘 조립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조립을 쭉 해놔 놓고 누르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이런 말이 있죠. 그죠? 역시 안 되는 게 아니고 웬걸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와 상당히 기분이 괜찮더라고요. 혹시라도 폰을 물에 빠뜨려 가지고 좀 곤란 겪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쯤 시도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제 같은 경우에는 폰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나 뭐 전기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돌팔이란 이야기죠. 그죠? 자, 그러니까 제 말 전적으로 믿고 하시지 마시고 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싶은 폰 안에 속이라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싶은 이런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뭐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? 제 같은 경우에는 볼트만 풀어가지고 이렇게 면봉에다가 알코올 묻혀가지고 이렇게만 한 거니까 조금 조심해서 하신다면은 뭐 누구라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참고해가지고 혹시 폰 버리시는 분들 연습 삼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운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뭐 뒷걸음치다가 가재 잡은 식으로 이렇게 폰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
끝으로 그 폰을 물에 빠뜨린 경우에 그 조치하는 방법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폰을 일단 물에 빠뜨리면은 전원부터 끄셔야 됩니다. 전원 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억지로라도 디카바 벗겨가지고 폰 내부에 물기 좀 제거해야 되고요. 그런 다음에 말린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폰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충전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결국 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했죠. 그죠? 제가 했던 그 반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폰을 물에 빠뜨리면은 제일 먼저 그 전원부터 끄시고요. 그 다음에 충전은 하지 마시고 디카바 열어 가지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하셔야 된다. 이 정도가 그 제가 이번에 폰 물에 빠뜨려 가지고 사고 내면서 느낀 그 폰을 물에 빠뜨렸을 때 조치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. 고맙습니다.